안녕하세요. 재원관리사 원가관리 회계로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원가 회계 쪽으로 해서 일단 원가 회계 개념이 어떤 것인지 일단 상기업과 다른 제조기업의 특성 이런 것들 같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가 회계 관련된 걸로 해서도 좀 용어적으로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어요. 생소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용어들 좀 잘 챙겨주시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가 회계의 의의와 분류 쪽으로 해서요. 원가가 어떤 걸 정의부터 보도록 하면 원가는 이런 겁니다. 자, 특정 목적. 자, 원가는 철저하게 특정 목적을 위해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적 자원의 희생을 화폐적 가치로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원가는 특정한 목적, 즉 제품을 완성하는 거, 제품을 생산하는 이러한 것에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희생을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원가는 상당히 특정 목적을 향한 그러한 회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원가 회계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원가란 그런 얘기고요. 자, 이런 원가의 개념으로 봤을 때, 자, 원가 회계는 제조기업에서는 원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소비된 원가를 기록 쉽게 계산하는 일련의 회계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조기업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기업의 원가 정보 획득 위한 거다라는 거고요. 자, 원가 회계를 또 원가 회계와 관리 회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가 관리 회계라고 이름 지어진 거 우리가 배우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때 원가 회계는 원가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원가 계산의 목적에 충실한 부분이고, 관리 회계는 관리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원가 정보를 통해서 계획하고 통제하려는 부분입니다. 원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렇게 되면은 왜 그러지? 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제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다르게 좀 계획해보자. 원가를 다른 거를 대체해보자. 원가 원재료 같은 걸 다른 걸로 대체해보자. 이런 의사결정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원가 관련된 부분, 원가 회계, 관리 회계 이렇게 내용이 주어진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회계와의 비교예요. 근데 이건 재무회계 시간에도 이제 배웠던 부분이라서 크게 얘기할 것들은 없습니다. 네,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부분으로 해서 이제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이용합니다라는 거고요. 원가관리회계는 이제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부분이다 보니까 사장님 마음에 드는 거면 됩니다라는 걸로 해서 그 보고 양식 별도로 없다라는 걸로 그런 것들이었고요. 자, 그런 거예요. 내부 통제 목적이다, 외부 보고 목적이다라고 해서 그 재무회계 시간에 배웠던 부분들 좀 더 정리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목적입니다. 원가회계 목적은요. 네, 사용 목적에 따라 상이한 원가 정보를 이제 제공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사용 목적이 다를 경우 상이한 원가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라고 해서 원가 회계를 그 제조업이나 주문 제작하는 형태의 제조업일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품종을 대량 생산하는 그러한 제조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원가 회계를 좀 다르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적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원가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약간 말장난 문제로 나오게 될 때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원가 회계는 무조건 하나의 원가회계 방식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면 틀리거든요. 네, 그런 것들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원가회계 목적이 이렇게 상이한 목적에 따라 상이한 원가를 가져간다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원가회계의 계산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배울 겁니다. 배워나갈 거예요. 그 전에 근데 원가에 관련된 용어라든가 원가 회계 흐름 이런 것들이 먼저 잡히셔야지 그러한 계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원가 계산입니다. 자, 원가 회계 시스템은 제품 원가 계산 위한 원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네, 원가 정보 제공하는 부분이고, 자, 요거 제품의 원가 계산함에 있어서 재무상태표상의 기말재고 자산가액과 손익계산서상의 매출 원가 파악을 위한 각종 경비의 원가 또는 비용에 관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부분이고, 네, 요거죠. 자, 제품 계정을 생각해 봤을 때, 자, 기초, 기말, 네,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매출 원가, 이 부분이죠. 그래서 매출 원가는 손익계산서상에 나타나는 부분이고, 기말 제품은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추후에 배우긴 할 텐데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해서 뒤에 바로 배울 거예요. 네,
이렇게 제품 T 계정을 이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거 이제 T 계정 이용한 걸로 해서 이런 매출원가 구하고 이런 것도 해볼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랑 요거 집계하기 위한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이제 원가 정보 관련된 원가 회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원가를 집계 방법에 따라 분류해서 계산 방법이 달라지고요. 원가 측정 시점에 따라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품 원가에 포함되는 원가의 범위에 따라 분류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걸 계속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간략하게 어떤 건지 잠깐 보시면 집계 방법이 다릅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원가 집계를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개별적으로 원가 집계 하겠다는 얘기는 제품별로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제품별로 개별적으로 할 거야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자, 요거는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그러니까 주문 생산 관련된 업체 이런 데 있죠. 뭐 항공기나 뭐 선박을 만드는 그런 제조업에서 쓰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제품별로 원가 계산합니다 라고 해서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간략하게 보세요. 자, 종합 원가 계산 같은 경우는 요거는 소품종이면서 대량 생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개별로 원가 계산할 수가 없고요. 종합적으로 원가 계산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기말 제공품을 구하고 이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원가 측정 시점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부분인데요. 네, 측정 시점이 실제 원가 계산인 경우에는 사후에 계산이 돼요. 실제로 원가가 일어난 걸로 해서 계산되는 거니까 이건 사후에 계산이 되는 시점이 사후. 원가가 발생되고 난 후에 사후 계산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상 원가랑 표준 원가 계산은 사전 원가 계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가가 발생되기 전에 미리 예정하는 거예요. 미리 예산을 짜는 거, 예정해 놓는 거, 요게 사전에 측정 시점이 되는 걸로 해서 분류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상과 표준을 나눈 이유는요. 정상 원가 계산에서는 포인트가 제조 간접비 배부 쪽입니다. 제조 간접비 배부 쪽이기 때문에 제조 간접비 관련된 예정 원가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표준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 뿐만이 아니라 들어가는 모든 원가에 대해서 표준을 짭니다. 모든 원가에 대해서 예정 원가를 표준 원가로 계산을 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사전 원가예요. 그래서 측정 시점은 이렇게 갈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품 원가에 포함되는 원가의 범위인데요. 전부 원가 계산은 말 그대로 전부 다 원가에 넣겠다라는 부분이고, 변동 원가 계산은 변동비 관련된 부분, 원가가 변동되는 부분에 대한 것만 원가 계산해서 범위에 넣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동 원가 계산에서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제조 간접 원가는 포함이 안 돼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함 안 된다. 범위가 달라요. 포함 안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제품의 원가 계산은 이렇게 원가액의 목적이나 그런 제조기업의 특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의사 결정인데요. 자, 계획과 통제를 위한 이제 원가회계는 계획과 통제를 위한 그런 원가 정보를 제공하는 게 원가 회계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의사 결정 과정으로 해서 계획, 예산 편성 통제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서 그냥 봐주시면 돼요. 네, 넘어갈 거고요. 자, 이런 원가 회계에서 좀 중요한 점은 이런 거 하는 이유. 성과평가 이런 부분들의 목적도 있습니다. 자, 예산 관리를 당초 예산 자료와 실제 성과의 차이를 원인을 분석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과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가 회계의 목적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특히나 표준 원가 계산, 우리 나중에 배울 표준 원가 계산으로 해서 모든 원가에 대해서 표준을 짜서 원가 관련된 그 예산을 처리를 하게 되는 부분이 표준 원가 계산인데요. 자, 이때 예산 자료, 실제 성과 차이의 원인을 분석해서 누구 잘못인지 가려냅니다. 네, 무서운 계산 제도예요. 어찌 보면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런 표준 원가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여튼 그렇고요. 성과평가 관련된 걸로 해서는 표준 원가가 해당되는구나 정도로만 일단 생각해 주시고 가도록 할게요. 네, 3번 원가 회계 용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어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런 용어들은 이제 계속 만날 용어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계속 만날 부분이다라고 보시고 자연스럽게 이런 용어를 쓰는구나. 이제 친해져야겠구나. 원가 배울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원가 대상은요. 원가 집적 대상이라고 하는데라는 부분인데 그거죠. 원가가 모이는 곳이죠. 원가가 모이는 곳이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가가 개별적으로 집적되는 활동, 화부 단위 등으로 원가를 부담할 수 있는 대상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품에 모이죠. 제품에 들어간 재료비, 노무비, 간접비. 제품에 모이죠. 그래서 그 원가 대상으로서 제품이 예시로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우린 보통 이제 제품 관련된 걸로 해서 우리 계속 원가 계산을 계속 해 나갈 겁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활동별로도 할 수 있고요, 부서 프로젝트별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제품별로 하는 거 위주로 이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원가 집계인데요. 말 그대로 이거는 원가 자료를 이제 수집하는 과정 또는 활동 자체를 원가 집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별거 없고요. 자, 원가 집합과 원가 배분은 같이 가져가시면 좋은데, 자, 요거는 제조간접비 관련한 걸로 해서 제가 지금 제조간접비 이렇게 계속 쓰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조간접 원가라고 요즘에 원가라는 내용을 많이 씁니다. 용어를. 비를 다 원가성으로 바꿔서 제조간접 원가라고 하거든요. 제조간접 비라고 해도 제조간접 원가 얘기하는구나라고 그냥 생각해 주세요. 예, 여기 책에서도 원가랑 무슨 제조간접 비, 제조간접 원가 계속 혼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조간접 비는 제조간접 원가다. 똑같이 그냥 생각하세요. 네, 그렇고요. 여튼 간에 네, 제조간접 비 부분 관련된 걸로 해서 원가를 집계합니다라는 게 원가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제조간접비 관련된 간접원가들 집계한 게 원가 집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원가 집합에 대해서 일정한 배부 기준에 따라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를 배분하는 절차가 이제 제조간접비 배분 쪽으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가의 집합과 원가 배분은 제조간접비 관련된 배분 쪽에서 용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만나게 될 용어입니다. 그리고 원가 동의는요, 총원가의 변동을 일으키는 모든 요소예요. 그래서 기계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생산량, 작업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원가 회계 용어는 원가 대상 하나 챙겨주시고요. 이건 제품이다라고 그냥 생각하셔도 괜찮고, 그리고 원가 집값과 원가 배분은 제조간접비 배분 쪽에 나올 내용이니까 자주 만날 용어구나 정도 챙겨주시면 됩니다. 제품과의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쪽으로 해서 볼 텐데요. 자, 직접비와 간접비 부분이에요. 자, 이 원가의 분류부터 여러분들 조금 좀 봐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자, 요거는 시험 문제에서 잘 물어봐요. 말 문제로. 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이 그대로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제품과의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로서 잘 짝지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찾아보세요. 이런 형식의 문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원가의 분류, 어떤 걸로, 어떤 기준으로 분류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네, 첫 번째로 분류,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예요.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하냐, 추적이 불가능하냐라는 부분으로 해서 직접비, 간접비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추적 가능해요. 그래서 특정 제품의 제조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이게 들어갔구나라고 판단이 되는 거.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직접 제조 이런 것들을 직접비라고 얘기하고요. 간접비는 공통적으로 발생됐기 때문에 어디에 얼마 들어갔는지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간접비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네, 요거는 추후의 합리적인 배분 기준에 따라서 배분합니다. 그래서 간접 재료, 간접 노무, 간접 제조 경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재료비 이런 것들도 직접적으로 들어간 재료비 있을 수 있고요.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비 있을 수 있어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원가 발생 형태별 분류 쪽입니다. 자, 이거는 발생 형태예요.
발생 형태. 그래서 요거는 발생 원인에 따라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해서 요거를 제조 원가의 3요소라고 얘기합니다.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요거 알아두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네,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쪽으로 해서 볼게요. 원가 행태. 행태라고 하는 건요, 이제 조업도라고 해서 조업도 변화에 따라서 원가가 변동하는 여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조업도에 따라서 조업도는 요거예요. 자,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 능력의 이용 정도인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생산량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생산량 이 정도. 그냥 쉽게. 그 생산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요거 조업도에 따라서 원가가 변화하냐라는 부분은 변동비. 그러니까 뭐 생산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변화하면 변동비고요. 생산량이 많아지거나 말거나 간에 원가가 그냥 일정하면 고정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가 행태에 따라서 따른 분류로서는 고정비와 변동비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네, 고정비부터 변동비부터 보도록 할 텐데, 자, 변동비, 네, 변동 원가 부분입니다. 자, 변동비, 변동원가 똑같은 말이에요. 계속 혼용해서 쓰고 있는 부분. 네, 변동비부터 볼게요. 자, 요거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는 관련된 그래프도 좀 같이 알아두시면 더 좋아요. 그래프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어떤 것이, 어떤 변동, 어떤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로서 어떠한 건지 그래서 이게 나와주면서 그 예시를 뭐 찾으라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게 문제에 나오면서 요런 거에 관련된 그래프의 뭐 행태를 이러한 그래프의 형태를 보이는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에 대한 건 무엇인지 맞춰보세요라고 하면서 예시는 무엇입니까? 뭐 같이 짝지어진 거 찾아라. 뭐 이런 것들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프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네, 지금 볼게요. 변동비부터 상당히 중요해요. 네. 변동비, 네, 요거는 조업도 수준이 변동함에 따라서 원가 발생 총액이 직접적으로 비례해서 변동하는 겁니다. 네, 비례해서 쭉 올라가요. 비례 쭉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뭐 조업 중단하면 변동이 발생하지 않죠.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 증가하면 관계없이 일정합니다라고 해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요게 대표적인 변동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요거는 자, 그래프상으로는 뭐 요거죠, 요거. 잠깐 이걸 보면, 네,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명을 잠깐 드리면, 자, 조업도에 따라서 생산량이라고 하면 조업도, 그러니까 한 개 생산할 때 만약에 예를 들면 100원이 든다. 2개 생산했을 때 200원이 든다. 3개 생산하면 하나당 100원씩 늘어나는 이러한 재료비가 100원씩 들어가요. 직접 재료비. 이런 경우에는 비례해서 증가하죠.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계속 늘 테니까 이게 비례해서 변동하는 거. 직접 재료비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단위당이에요. 단위당 변동원가는 일정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봤을 때 자, 한 개 생산했을 때 100원이고 2개 생산했을 때도 200원이고 3개 생산했을 때도 생산했을 때는 300원이잖아요. 다 100원이잖아요. 네, 일정하죠. 요 얘기 하는 거거든요. 변동비, 변동원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가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예제까지 같이 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 고정비입니다. 자, 고정비는 조업도 수준에 변동에 관계없어요. 관계없고요. 총 원가가 관계없이 총 원가 일정합니다. 총 원가 일정하고요. 자, 단위당 원가는 근데 조업도의 증가에 따라 이게 감소해요. 네, 그래서 감가상각비나 임차료, 보험료, 재산세 이런 건데 임차료를 예를 들어 봤을 때 임차료는 동일하잖아요. 월 얼마, 월 임차료 얼마 동일하잖아요.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0만 원이라고 하면 총 원가면 조업도가 많건 적건 간에 생산량이 많던 적건 간에 얘는 월 100만 원 내야 되는 거니까 상관없죠. 총 원가는 일정한다라는 부분이 요거고요. 단위당 원가는 줄어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100만 원인데 같은 100만 원인데요.
제품 하나 생산했대요. 한 달 동안. 얘는 같은 100만 원인데 100개 생산했대요. 같은 100만 원인데 얘는 100만 개 생산했대요. 100만 개. 이랬을 때 이 단위당 원가는 얘는 100만 원이죠. 얘는 10,000원이고 얘는 1원이고 떨어지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임차료 같은 게 이제 예시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네,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준변동비 쪽으로 해서 혼합 원가 쪽으로 보도록 할 텐데, 자, 준변동비. 자, 변동비성도 있고요. 고정비 두 요소를 모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준변동비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자, 조업도가 0일 때도 고정비 부분만큼의 원가가 발생해요. 조업도 증가에 따라 비례하여 총 원가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요거는 준변동비는 고정 원가성이 먼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변동 원가성이 나오게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그래프는 뭐 고정비랑 변동비 혼합이니까 단위 원가도 혼합으로 봐주시면 돼서 뭐 그래프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요 택시비나 전화요금 같이 이런 경우 준변동비는 기본 요금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 요금이 있는 거. 그럼 기본 요금까지는 고정 원가예요. 그런데 이제 그 기본 요금이 넘어가는 금액을 쓰게 되면 그거는 변동 원가성을 갖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기본 요금이 있는 거는 준변동비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네, 중고정비예요. 중고정비. 자, 중고정비인데요. 계단식 원가예요. 자, 특정 범위의 관련 범위에서는요, 일정한 금액이 발생합니다. 근데 관련 범위를 벗어나면요, 원가 총액이 일정인 만큼 훅 증가해요. 아니면 훅 감소하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는 일정하게 쭉 이제 일정 조업도 수준까지는 쭉 일정하게 가다가 이 수준, 일정 조업도 수준 넘어가면 훅 올라가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이거고요. 자, 요거가 난방비나 생산관리자 인건비 등 요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요게 더 이해하기 쉬웠을 겁니다. 요거는 요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자, 요걸로 할게요. 예를 들면, 자, 이 구간까지는 조업도가 1000개를 생산함에 있어서 기계 한 대만 필요해요. 기계 한 대. 기계 한 대가 1000개까지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기계 한 대만, 만약에 기계 한 대의 임차료다라고 하면 기계 한 대의 임차료만큼 1000개까지는 기계 한 대로 돌아가니까 기계 한 대의 임차료만 나갈 거예요. 예를 들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나갈 거예요. 그런데 자, 1000개 넘어가요. 그럼 기계 한 대로 안 되죠. 기계 한 대 더 빌려야겠죠. 기계 두 대가 됩니다. 그럼 그만큼 두 배로 쑥 임차료가 올라가겠죠. 두 대의 임차료를 내야 되니까. 그런 얘기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면 기계 세 대가 필요하게 되고 이런 것들일 때 이거는 관련 범위에서는 일정한 금액이 발생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훅 올라간다라고 해서 계단식 원가 모형을 쓰고 있어요. 원가 형태의 그래프 모양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일단 괜찮으시고요. 다음으로는 제조 활동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쪽으로 볼게요. 제조 활동과의 관련성. 제조 활동과의 관련성이니까 제조 활동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조 원가 그리고 비제조 원가로 나눕니다라는 겁니다. 제조 원가고요. 네, 말 그대로 제조 활동이 들어간 거죠. 제조 원가. 뭐 재료비, 노무비 이런 것들 다 해당됩니다. 제조 직간접적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다 들어가는 원가. 재료비, 노무비, 제조 원가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고 비제조 원가죠. 비제조 원가 부분입니다. 비제조 원가는 앞선 제조 원가로 제조 원가에 드는 부분으로 해서 재료비, 제조 간접비 다 해당되는 거였고요. 비제조 원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예, 제품 관련된 걸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상의 판매관리비에서 발생하는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조간접비와 유사해 보이지만 여기서 해당되는 비제조 원가는 판매관리비로 보셔야 됩니다. 제조간접비는 제조 원가니까.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비제조 원가는요, 그리고 기간 원가라고도 문제에 나오기도 합니다. 기간 원가라고도. 그래서 그거 같이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올 때 제조 활동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수익, 대응, 관련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 대응 관련으로 해서 뭐 기간 원가, 뭐 제조 원가를 뭐 구분해 그런 분류해 봐라 이렇게 나오게 되면 지금 요거에 대해서 묻고 있고 기간 원가는 요 판매 관리비에 대해서 구분해라라고 물어보는 문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다른 말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 대응 관련된 건 제조 활동과의 관련성입니다. 그 비제조 원가는 기간 원가라고도 불리는 부분이고 요거는 판매 관리비성으로 봐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제조 간접비랑 판매 관리비 근데 구분하는 거 쉬워요. 제조 간접비는 제조 쪽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장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 공장 관련된 거. 근데 판매 관리비는 본사, 사무실 이런 거죠. 관리자.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된 건 판매 관리비로 봐요. 그래서 구분하시기는 쉬워요. 어렵진 않습니다. 네, 이거 통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부분을 해서 통제 가능성에 따른 부분인데요. 자, 통제 가능 원가는요. 자, 원가 관리자가 이 원가 발생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재료비라든가 노무비 관련된 그런 원가는 통제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죠. 뭐 재료비 같은 경우도 재료비가 원가가 좀 비싸요. 재료비 좀 비싼 데서 사온다 그러면 싼 데 찾으면 되는 거니까 싼 걸 대체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통제가 가능합니다. 원가 관리자가 이거는 통제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원가 발생 정도를. 그게 통제 가능 원가라는 얘기고요. 통제 불능 원가는 원가 관리자가 원가 발생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차료라든가 설비자산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관리자가. 네, 관리자가. 네. 그래서 이거는 통제 불능 원가라고 얘기합니다. 네, 6번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른 분류 부분인데요. 자, 매몰 원가가 있고요. 그리고 관련 원가, 비관련 원가, 회피 가능 원가, 회피 불능 원가인데요. 자, 매몰 원가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 의사결정, 과거 의사결정으로 이미 발생했고요. 이후 어떤 의사결정 하더라도 회수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 별표까지는 아니고. 의사결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라는 거. 두 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몰 원가. 그런 부분이고요. 관련 원가는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비관련 원가는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리고 회피 가능한 원가냐, 회피 불능 원가냐라는 부분인데 회피 가능 원가 같은 경우는 이거는 회피가 가능한 거예요. 어떨 때? 선택하지 않았을 때. 선택하지 않았을 때 회피 가능한 건 회피 가능 원가고요. 그리고 하더라도 계속 발생하는 원가가 회피 불능 원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회피 가능 원가는 의사결정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선택하지 않으면 가능하니까, 회피 가능하니까. 요거는 의사결정에 관련성이 있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거고, 회피 불능 원가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얘기들. 그래서 여기는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른 분류니까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알아두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그 기회원가와 지출원가 부분인데요. 기회비용, 기회원가, 지출원가인데 지출원가는 말 그대로 지출한 원가라서 별로 뭐 얘기 드릴 거 없고 지출원가니까 장부에도 기록되어 관리되고요. 그런 얘기고요. 근데 기회원가는 자, 요거는 요거예요. 자, 생산 설비 등의 경제적인 자원을 대체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최대 효익을 말하거나 어떤 의사결정으로 함으로 인해 다른 대체안을 포기하게 될 경우 포기한 대체안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상실분입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부상 기록되지 않아요.
장부상 기록되진 않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에 잘 나와 있어요. 생산시설을 계속 이용할지 임대할지 라는 부분으로 했을 때 이때 의사결정 사항에 있어서 이용할지 임대할지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포기되는 하나는 기회원가라는 부분이죠. 이런 기회를 놓쳤으니까. 그래서 기회원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회원가 장부상 기록되지 않아요. 장부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원가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기회원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의사결정에 관련된 다른 분류로 마지막 차액원가입니다. 등분원가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차액원가, 자, 이거는 조업도나 설비 생산 방법 등의 원가 발생 요인에 변화가 생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원가의 증감액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거 예를 봤을 때 이런 거죠. 자, 뭐 생산 조업도가 늘었어요. 생산량이 늘었어요. 이때 자, 더 추가로 생산하려고 해요. 그때 매출액이 이만큼 늘어난다라고 하고 변동비가 얼마 들고 고정비가 얼마 든다라고 하면 이 해당되는 것만큼이 즉 550만 원만큼이 이익의 차이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제품 1000개를 더 추가 생산할까 말까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차액원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가의 증감액을 따른다라고 해서 차액원가, 등분원가라고도 얘기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른 원가를 의사결정 관련성과 있는지, 관련성과 연관이 있는지, 연관이 없는지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관련성 있는 건 관련 원가, 회피 가능한 거, 기회 원가, 차액 원가고요. 관련성 없는 건 비관련 원가, 회피 불능, 매몰 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른 분류는 이걸로 한 번에 정리해 주시면 더욱 좋겠다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